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 진행을 맡은 김청혜입니다. 먼저 세종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당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윤구 선생님이십니다. 수학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인천 하늘고등학교 심주석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심주석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현장교사단으로 활동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사 심석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출제 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은 작년에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그리고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풀이의 기술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고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한 변별력을 갖춘 문항도 일부 포함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성취 수준을 따르면서도 변별력을 가진 문항, 공교육과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공교육 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이라든지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배제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2015 수학과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고루 출제되었는데요. 주어진 상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일부 문항에서는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과목별 출제 경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인 수학 1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4문항, 총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EBS 수능 연계교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개념, 원리, 법칙의 종합적 사고를 익힌 수험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고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14번의 경우는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이해하고 주기성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한 문항으로 EBS 연계 체감도가 높은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2번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두 점의 위치를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변별력이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통과목 수학2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문항,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5문항, 다항함수 적분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에서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그래프의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도 있었으나 너무 많은 계산을 요구한다든지 지나치게 많은 개념들이 사용되는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15번은 정적분의 뜻을 알고 실근의 개수와 극값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문항이었고요. 21번은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다항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부등식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문항으로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는 경우의 수에서 2문항, 확률에서 3문항, 통계에서 3문항, 총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에서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인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었고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들도 출제되었습니다. 28번의 경우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조건가, 조건나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항으로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으로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된 문항이다라고 분석하였으며 30번 문항은 확률의 곱셈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 또한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에서 2문항, 미분법에서 3문항, 적분법에서 3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익힌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는데요. 28번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미분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었고요. 29번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을 구해서 급수의 값을 구하는 문항. 30번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바탕으로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기하는 2차 곡선에서 3문항, 평면 벡터에서 2문항,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차 곡선의 정의와 성질, 벡터의 합과 내적, 공간 도형의 성질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28번은 정사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의 특징을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30번은 벡터의 내적에 대한 복합적인 조건이 주어질 때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이 문항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수학 1에서는 22번, 수학 2에서는 21번, 확률과 통계에서 28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에 대해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공교육 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였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EBS 수능 연계교재 등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내용으로 공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연계율 50% 이상,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에서는 각각 6문항씩 12문항이 연계되었고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각각 3문항씩이 연계되었습니다.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에서는 각 선택 과목별로 6문항에서 7문항이 연계되었고요. 수능 완성에서는 8문항에서 9문항이 각각 되었고 연계된 문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출제 분석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과 난이도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분석하였고요.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의 문항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해서 고등학교 수학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출제되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라든지 사교육에서 익힌 문제풀이 기술을 적용하는 문항, 반복적으로 훈련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이라든지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리는 문항들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이어 합답형 문항과 완성형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복잡한 계산 없이 해결할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EBS 연계는 개념 원리의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자료 상황의 활용으로 공통 과목에서는 12문항, 선택 과목에서 3문항씩이 연계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수학학습은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수능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약 10분간 그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험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6월 모의평가가 표준 점수 최고점은 작년 수능하고는 차이가 3점이긴 했는데 만점자가 작년 수능은 1,522명이었는데 올해 육모는 356명으로 좀 급감했어서 저희가 이제 최상위권한테는 좀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번 구모도 최상위권이나 이 중상위권 입장에서의 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어 상위권 변별하는 문제가 예년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도가 어떤지 등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능이라는 게 사실 뭐 최상위권만을 타겟으로 출제되는 그런 시험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만점자가 몇 명이었냐라는 거에 아무래도 포커싱이 많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분석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점자가 줄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험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냐, 만점자가 많았으면 쉬운 시험이었냐, 그런 거를 따지는 척도가 되지는 않거든요. 요번 6월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3점 정도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사실 분석했을 때는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 과목별로 약간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가 되고 미적분에서는 약간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 선택 과목별 유불리 같은 것도 저희가 모의평가라든지 수능에서는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미세 조정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요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요. 그래서 저번 6월보다는 확률과 통계, 기하라든지 이 파트가 조금 무게감이 더 생겼고요. 6월에 비해서. 그다음에 미적분은 6월에 비해서 약간 아주 다소 쉬워진 조금 느낌은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그래서 비슷한 타겟을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모의평가가 좀 널뛰어서 수능에 대한 게 좀 예측 불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이나 요번 9월이나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면서 남은 기간 학생들이 뭐 이런 난이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수학 공부라는 게 확실히 저희가 출제되고 있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성취 수준이라는 게 딱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부족한 파트를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준다면 의외로 수능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분들 계실까요? 하나 더 네. 없으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 토대로 좀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수험생들이 본수능 준비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 좀 더 유념했으면 좋겠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성취 수준의 30문항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 30문항이 모든 시험지가 새롭게 출제되지 않거든요. 작년에 치러진 수능이라든지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딱 분석해 보면요. 비슷한
비슷하게 계속 묶고 있는 문항들이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내 학습 정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본인이 어떤 파트의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 3번의 시험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가 아니고 그런 부족한 파트에 대해서 조금씩 계속 대비해 나가고 좀 더 연습을 해 나간다면 6월과 9월에 본인이 풀었던 느낌보다는 훨씬 강화된 느낌으로 수능에 잘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뭐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뭔가 요령을 피워서라도 점수를 확 올려야지 이런 게 통하는 시험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학교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출제되고 있는 학습 요소, 내용 요소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건 뭐고 잘 안 되는 게 뭔지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 준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럼 더 이상 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그 수학 영역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세종시 브리핑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수능을 향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 9월 모의평가죠.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학 영역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EBS 수학 강사 김지송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하루하루가 힐링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이쁜 학생들이 엄청 넘쳐나는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EBS 수학 영역 김지송입니다. 네. 김다린 선생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학생들이 모인 개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BS 수학 영역 함께 수학의 달인이 될 김다린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EBS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좀 전에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현장교사단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9월 모평 수학, 수험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김지송 선생님 다시 한번 꼼꼼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공통 과목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당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출제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통에서는 21번, 22번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도 확률과 통계 기하의 난이도는 그전 6월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6월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는 28번, 30번, 그 다음에 뭐 미적분에서는 28, 29, 30, 기하에서는 28, 30번 정도가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수능부터 전체적인 기조는 6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9월까지 중상위권 학생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문항 가지고 상위권을 변별하는 시험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모평은 조금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도는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다린 선생님,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어땠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작년 수능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는 조금 쉽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었었는데요.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9월 모의평가라는 것이 수능을 앞둔 가장 큰 무게감이 있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계산이 요구되는 문제가 다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적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그에 대한 난이도도 보다 느끼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
추론 능력에 대한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체감 난도까지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시험지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상세히 분석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이번 9월 모평 수학을 살펴봤을 때 특징적인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출제 유형이 등장했다든지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을까요? 김다린 선생님. 합답형 문제가 꾸준히 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빈칸 채우기의 완성형도 6월 모의평가에 이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작년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12번 문항에 위치하게 되면서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패턴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는 조금씩 변형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모의평가에 이어서 22번 문항에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다루는 문항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도 똑같이 22번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고난이도 문항에 로그함수, 지수함수에 대한 문항이 또한 이어서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또 초점을 둬야 하는 문항까지 잘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현재 수능과 EBS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김지정 선생님, 이번 시험은 어땠나요? EBS 연계율은 50%를 전반적으로 유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에서는 수원, 수투에서 각각 6문항씩,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3문항 정도를 연계를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EBS에서 하는 컨텐츠와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강의를 잘 듣는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심주석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험 자체가 사교육에서 배웠던 스킬들이 유용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EBS를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잘 해결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지난 7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월과 9월에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다가오는 수능에서 변별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번의 모의평가에 비추어 봤을 때 김지성 선생님,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능 수학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수능 수학을 예측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EBS 학생들을 위해서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아까 다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패턴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22번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어 왔었는데 이번 6월에 그 난이도를 확 다운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없다시피 한 문항을 내셨던 것 같아가지고 이 유형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수능에서도. 그 다음에 또 다린 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번이 이번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항이었는데 6월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22번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수능에서도 22번에 위치할 경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6월 모의평가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안 나왔던 그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이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근데 그 문항이 보통은 기억, 니은, 디귿 문항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법한데 이건 속도와 거리라는 굉장히 쉽게 나오던 그런 단원들을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스타일로 바꾼 것뿐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학생들이 그냥 기출문제 잘 공부하던 거 꾸준히 공부하면 기억, 니은, 디귿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굉장히 재밌는 게 20번이었죠. 그 다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성형 문항인데 흔히 빈칸 유형이라고 하는데 6월 달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등장한 것으로 보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됐었다가 이번 6월에는 14번에 위치하면서 난이도는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근데 그 유형이 이번에 완성형 문항으로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선택형 문항, 선택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확실하게 28, 29, 30을 해결하는 게 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변별이 아마
이 문항들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다린 선생님께서도 조심스럽게 예측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김지성 선생님처럼 우리 EBS 친구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아무래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전 모의평가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지거나 조금 쉬워지거나 이러한 변동은 보여도 큰 변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수능은 비슷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중상위권, 중위권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꾸준하게 적당히 나오고 점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기를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일단 예측이란 것이 또한 이제 분석은 분석이고 예측은 예측이기에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채워주는 것이 어떠한 또한 예측보다도 제일 중요한 준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측과 또 준비의 필요성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약 10주를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들, 오늘 시험을 보면서도 과연 잘 보고 있는 건지,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 큰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수험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역전의 기회. 10주를 알차게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는 방법. 지금 설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습전략 마스터 이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코치 김준우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수능까지 얼마나 남았죠? 한 10주 정도 남았는데요. 짧아 보이지만 전략만 잘 세우면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략을 세운다고 하니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전략적인 열세뿐만 아니라 군사적 열세를 극복한 대표적인 작전이었죠. 역시 역사 선생님이셔서인지 전략을 콕 짚어주셨는데요. 수능까지 남은 10주, 100일처럼 쓸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10주를 100일처럼 쓴다고요? 시간을 늘리는 마법인가요? 전략적인 학습으로 효율성을 늘리는 거예요. 성적 반전을 위한 전략 3단계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약점은 줄이고 실전 감각은 높이고 최고의 컨디션을 완성한다입니다. 1단계, 약점을 보완해서 부족한 틈새를 채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틀린 문항을 분석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100점 점수에 너무 겁먹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문항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중간 난도 문제에 집중을 하면 점수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감 난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체감 난이도가 낮으면 문제가 술술 풀리는데요. 수능 기출, EBS 연계 교재를 분석하고 보완해서 유사한 지문과 문항을 함께 풀이한다면 실전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때 EBSI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I 맞춤학습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단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완벽할 때까지 보완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실전 감각을 높여라입니다. 여러분, 수능은요, 오전 8시 40분에 1교시 시험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몽사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능 시간표에 나의 바이오리듬을 맞춰서 실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고 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 시험 시간보다 5분, 10분 정도 짧게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시간 압박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매 과목마다 2분 전에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 확실하게 더블 체크하시면 답안 작성의 실수를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최고의 컨디션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실전처럼 모의고사 풀이, 채점, 분석하는 실전 시뮬레이션으로 들쑥날쑥한 점수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훈련을 통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주세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여러분, 성적 반전할 준비 되셨나요?
와,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면, 전략대로만 하면 정말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은 수험생들한테 넘어갔네요. 실천은 여러분들의 목. 아시죠? 그런데요, 선생님, 많은 수험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짤지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전 코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9월에서 수능까지 343 로드맵입니다. 343 로드맵이요? 무슨 전술 이름 같아요. 네, 전체적인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전술을 짜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10주를 나누어서 3주, 4주, 3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주간 목표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 로드맵의 첫 번째 3주는 약점을 공략하는 기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을 복귀하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몰라서 틀린 거야 가 아니라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계산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는지, 이런 모든 오답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진단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약점을 공략했다면 나머지 4주는 실전 감각을 높이는 겁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1, 2회 정도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수능 과목에 맞춰서 그 시간에 그 과목을 푸는 겁니다. 생체 리듬을 적용시켜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주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여기서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걸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요. 아닙니다. 마지막 3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나에게 체화시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풀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은 복습은 약 70, 새로운 건 약 30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9주부터는 정말 풀로 모의고사 1회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푸시고요. 마지막 10주 때에는 여러분들 나는 아는 것만 맞추면 잘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멘탈을 다잡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험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343 로드맵 잘할 수 있겠죠? 9월 모평부터 수능까지 성적 반전을 위한 전략과 10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343 로드맵 알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혹시 데드라인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데드라인이 정해졌을 때에는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매주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수능에서 반전 성적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1%의 변화가 수능날 여러분들의 점수를 바꿀 거라 확신합니다. 수능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화이팅! 수능 막판 뒤집기. 어쩌면 지금부터는 누가 더 꾸준하게 철저한 계획하에서 공부하느냐가 막판 점수 역전의 한 방을 노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다린 선생님, 수험생들에게 수학이란 과목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장벽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수능 수학을 꼭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대입에서 아주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학은 늘 변별력이 큰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는 것은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강점이 되면 좋은 과목이고 상위권 학생들이 합격에 대한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중요성은 자연계열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인문계열에서도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의 대입 과정을 보시면 다른 성적이 비슷하다면 수학에 대한 성적으로부터 합격에 대한 당락이 여기서 갈리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은 최저학력 기준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자연계열 일부 모집 단위를 보시면 최저학력 기준에서 반드시 수학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 또한 자연계열의 논술고사, 논술 전형에서도 대부분의 기반이 수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학을 막판에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 수시, 논술을 통틀어서 수학은 정말 핵심적인 과목이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온 친구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친구들, 높은 점수를 이제 강점이 되는 친구들이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또한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수학 공부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0주 어떤 전략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김지성 선생님? 네, 일단 첫 번째 실전 감각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EBS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를 주 1, 2회 정도 열심히 섞어서 풀다 보면은 학생들의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실전, 체감 이런 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 수능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중간중간에 계속 풀어봐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감 유지만 하겠다. 그거는 오히려 수능 수학을 준비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답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시험지를 버리지 말라고 권유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틀렸는지, 뭐 이게 시간 부족이었는지, 아이디어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뭐 개념 부족이었는지, 뭐 비슷한 기출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답 일기를 작성한다던가, 꼭 오답 노트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오답을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출 분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포장지는 계속 바뀌지만 결국엔 묻고자 하는 건 항상 같아왔거든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도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는 거지만 항상 기출문제에서 물어왔기 때문에 그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장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항상 동일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는 만큼 실전 감각을 높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EBS 연계율도 잡고 실전 감각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EBS에서 실전 모의고사 정말 많아요. 뭐 파이널도 있고 버티컬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 수능 직전 보강 클리어 봉투 모의고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도 익히고, 그 다음에 최근 경향에 맞춰서 출제를 해주셨으니까 그 최근 경향에 맞춰서 본인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EBS를 믿고, 그 다음에 EBS의 여러 콘텐츠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믿고 잘 따라와 준다면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EBS를 믿고 우리 수험생들이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 문제풀이를 연습하면 시험 당일에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학습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상세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공부법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들의 공부법을 따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EBS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BS 홈페이지 입시 정보란에 가보시면 학습 전략 칼럼이 있어요. 여기에는 EBS 대표 강사진 분들이 9월 심층 분석까지, 9월 모의평가 심층 분석부터 과목별 학습 전략,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한 멘탈 케어까지 다 자세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10주 동안 점수 한번 올려보겠다, 10주를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용 방법까지 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예비 수험생까지 모든 수험생이 수능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날까지 EBS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능 수학 만점으로 가는 길 EBS와 함께 하세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마무리되고 곧 영어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고3 수험생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바로 성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하루하루 그리고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실력을 올리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엔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다린 선생님도 수험생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 달려오셨어요. 이 과정까지 끈기 있게 달려오셨고 달려가실 여러분들 위해 우선 박수 먼저 드립니다. 네, 수능 당일까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용기 점점 채워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당일날 가서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잘 준비한 문제를 침착하게 다 잘 해결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노력 다해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가장 밝은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11월 시험장에서 밝게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EBS는 입시에 관한 발빠른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2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지송 선생님, 김다린 선생님 고맙습니다.